네, 시장을 향해 속 시원한 돌직구를 날리는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시원한 돌직구를 날려주실 와운의 최강욱 파트너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지난주 저희 이제 방송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네. 지난주에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무디스가 우리 이제 내년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 강등을 예고를 해서 우리 네, 시장에 네. 대한 좀 우려를 표명을 하시면서 현금도 종목이다라고 네, 네. 짚어주셨고 그러면서 미국 달러화로 된 이런 미국 주식을 사자. 네. 그러면서 아마존, 우량주 네, 안에서도 네. 덜 오른 아마존을 또 네, 관심 있게 보자라고 짚어주셨는데 최근에 일주일 미국 증시 흐름과 함께 그 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진단을 해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주 아마 목요일 날 출연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목요일 날 출연해가지고, 제가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하자 했는데, 네. 그 가장 그 포인트는 그 달러 가치의 상승을 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맞아요. 알다시피 이제, 만일에 12월 말까지 만일에 이런저런 주면 만일에 그 ICBM이 발생된다든가 지금 안보리가 소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오늘 소집됐으니까 이제 남북 간의 어떤 긴장감이 조성이 되면은 일단 달러 가치는 좀 오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면에서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무디스나 S&P가 뭐 얘기한 대로 뭐 그 경고처럼 내년 초나 내년 2월 정도에만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은 또 달러 가치 상승할 수 있을 거고 또 그 IMF 리포트라고 있어요. IMF 리포트가 아마 내년 2, 3월에 아마 발표될 예정인데 제가 볼 때는 아마 현재 우리 그 경제 상황을 봐서는 그렇게 썩 좋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등등등 해서 내년 한 3월까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임하자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런 와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게 생각하는 미국 주식 좀 사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눈을 해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한 30에서 40%는 미국 주식 샀을 때의 그 장점. 그리고 뭐냐면요.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한 대로 흘러만 가준다면 달러 가치의 급등으로 인해서 그에 대해서 상당한 이득이 있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일종의 말하면 해지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연초 대비 한 2,000불이었는데 지금 1,750불 뭐 40불 뭐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생각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미국 주식 따분하게. 예? 고리타분하다 이거지, 미국 주식.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은 뭐 갑자기 확 올랐다 막 정신없잖아요. 그 이사이팅한 맛이 있는데 미국 주식은 보면은 굉장히 무거운 느낌을 주는데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애플이 1년 전에 170달러를 찍고 나서 지금 270불 넘어가지 않습니까? 무려 100% 올랐어요. 그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아마존이든 어떤 미국 주식도 어느 한 타임에 한 포인트에 하루에 10%씩 올라갑니다. 하루에 그냥 10%빵 뜨고 그리고 꺾이지 않고 또 계속 올라가요. 걔들 특징이. 왜냐하면 미국 주식이 올라가는 거는 우리랑 좀 달라요. 사전에 정보가 좀 노출이 안 돼가지고 급작스러운 어닝스 어떤 샥이 올 때는요 상당히 급등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뭐 생각보다 미국 주식도 굉장히 짜릿하다. 그리고 미국 주식도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종류가 뭐 나스닥도 있고 뭐 다우도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그렇죠. 일단 우량주 쉽게 말하면 한국 시장에 우리가 처음 올 때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일단 여러분들도 처음에 스타트할 때는 일단 우량주, 예,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로 스타트를 하다 보면은 이제 뭐 별게 다 나오죠. 뭐 아카마 이런 것도 있고 뭐 암진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아주 뭐 다양화되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의 그 국내 정세를 볼 때 여러분들이 좀 해외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핵심 포인트는 이거네요. 달러 네,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에 예, 이제 맞물려서 미국 주식 안에서도 맞습니다. 예. 어느 정도 우리가 현금을 확보를 해가지만 한 포트 안에서는 한 30%라도 네, 네, 미국 맞습니다. 주식을 좀 예. 들고 있으면서 예, 좀 해지할 수 있는 전략으로 대응을 네,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네. 최근에 뉴욕 증시도 근데 지금 빅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좀 매매 타이밍을 가져가면서 일단은 내년 3월까지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미국 주식 흐름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볼까요? 제가 목요일 날 출연한 이후로 다우지수가 계속 상승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의 거의 성인의 거의 한 70% 가까이가 주식 투자를 합니다. 주식 비중 굉장히 높죠. 예, 그리고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 회사 안에 그 스탁 옵션 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뭐다? 스탁 플라이스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눈만 뜨면 계속 주가 올린다 한 이유가 뭐냐면 선거에서 자기가 다시 재선되기 위한 가장 포인트는 바로 주가가 얼마큼 올라가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랑은 약간 다릅니다, 미국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은요, 크리스마스하고 연초, 그러니까 디셈버하고 그 제뉴얼리의 그 효과가 굉장히 큰 나라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미국 회사들 대부분이 보너스를 12월 15일 날 정도에 지급을 합니다. 네. 그래서 12월 15일 날 그 여유 자금이 막 들어오는 거죠. 미국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크리스마스하고 이제 연초에 랠리가 형성이 되니까 네. 또 제가 지금 이렇게 다우지수를 보고 또 뭐 아마존이나 구글의 어떤 주가를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또 그리고 최근에 그 어젠가 그저께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큰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 미국 주식으로 가자라는 게 지금도 오늘도 제가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여러분들. 네. 네.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기는 네, 합니다만 네, 네, 사실 네. 오늘 우리 수출 지표도 그렇고 네, 경기 네. 선행 지수도 좀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서 우리도 좀 경기 네, 바닥을 네. 좀 잡아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계속 환율이 오를까요? 지금 오늘 1194원입니다. 네, 원달러 맞아요. 환율 자체가. 그렇죠? 지금 불과 오늘 하루에 2원 올랐어요. 네. 이거 상당히 많이 오른 거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경제적인 어떤 이펙트는 조금 더 롱텀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다시 말해서 경제적 이펙트로 해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변동되는 건 한 6개월, 1년 후의 경기를 보고 생각해야 되는데, 네. 지금 당장은 그 안보 이슈가 좀 터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미 관계가 좀 이제 경색되는 부분에 그렇죠. 그러니까 대해서 이건 지금 우리가 숄텀 이펙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달러 가치가 더 오르지 않겠느냐. 물론 달러가 이제 아시다시피 보시면은 1,200원 정도가 뭐 거의 고점을 쳤어요. 과거의 히스토리 네. 보면요. 그래서 이제 한번 6원 남았는데 who knows? 세상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정도에서 원화로 달러를 바꾸면서 미국 주식을 사는 것이 좋겠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 계속 이제 좀 어느 정도 네, 네, 그래도 네. 우리 한국 시장에서 희망을 찾아보자라는 네, 네. 의미에서 아니 나는 30%만 사자는 거지.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네. 해지하는 수준에서의 그렇죠, 포트폴리오에서 그렇죠. 좀 세상을 모르니까. 한켠에 그렇죠, 놔두자라는 그렇죠. 예, 이제 예, 개념으로 이야기해 주시긴 예, 했는데 예. 원달러원이 1,192원, 1,194원까지 왔을 때 지금 1,200원 선까지 바짝 다가서면 상반보다는 그래도 조금 하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론적으로는 그랬죠. 일반론적으로는. 근데 뭐 세상에는 알 수 없는 일이니까 항상. 최근에 이제 북한 이슈도 예, 아직까지 예. 그러니까 시장에 미친 영향 크지는 않지만 하나 이제 원달러 환율에 그쵸. 있어서 상승에 대한 부담은 가져가고 아니 있는 일단 거잖아요. 북한 이슈가 나오면은 당연히 달러의 수요가 확 늘어나죠. 국내적으로. 근데 그동안은 이제 북한 이슈가 그렇게 크게 달러라든지 흐름에 반영을 그렇죠. 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평화 무드였잖아요. 지난 한 2, 3년 동안. 네. 근데 갑자기 북한이 한판 붙자루자 미국한테 지금. 근데 미사일 쏴도 크게 반응을 안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그 미사일이 이제 단기 미사일은 별로 의미가 없는데 ICBM은 의미가 커요. 여기서 좀 미국의 태세 그거는- 변환이 그거는 크다라는 미국의 거네요. 본토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국 애들은요. 미국 애들은 좀 뭐하다. 미국 사람들은요. 카우보이의 나라입니다. 카우보이의 나라. 굉장히 호전적이고 지금 보세요. 전 세계를 보면요. 전 세계에서 보면은 이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각지에서 이 싸움을 하는 그 군대는 미군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제 불확실성, 상방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의 그렇죠. 변동성을 예, 예. 염두에 두면서 네. 해지 차원에서 한 그렇죠. 비중을 가져가자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 주식에서 네. 정확히 맞추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월에 몇 배 되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렇죠? 우리 저기 아나운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워렌 버퍼, 워렌 버퍼 바로 탄상이에요. 한 10년이면은. 왜? 사면 오르고 팔면 떨어지니까. 네. 근데 그게 불가능한 얘기거든. 그렇죠. 그래서 리스크 헤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현 시점에서 리스크 헤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네. 그러면은 지금 한 내년 네. 3월까지에 대해서로 이제 뷰를 이야기해 주신 네, 거잖아요. 네, 네, 현 네. 시점에서 그러면 한국 시장 어느 정도의 이제 조정을 더 염두를 해두면서 대응을 해야 될지 국내 네. 증시 지금 앞서서 이제 미국 네, 증시의 네. 흐름을 조금 살펴봤으니까 네, 국내 네, 증시 네. 흐름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요, 여기 차트 가져왔는데, 네. 코스피나 코스닥의 이 지수 차트를 보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완연하게 역배열로 지금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차트는요. 네. 현재 코스피는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100에서 지금 저기 22동평에서 지나가고요. 그렇죠? 현실의 주가는 지금 6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2100을 시원하게 돌파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잘 가야 2200, 개인적 생각으로는 잘 가야 200선인데, 그렇죠? 네. 그거를 넘길 수 없다 보는 거거든요. 이동평균선상으로 볼 때는. 그렇다면은 결국은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이거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참 난처하네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낙관적인 네. 시나리오는 2000에서 2100 정도, 2150 정도를 박스로 해서 이제 좀 더 이제 흘러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코스피 차트하고 코스닥 차트가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코스피는 지수가 좀 밀리면은요,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매입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더 안정적이다. 왜? 지수가 밀리면 기관들이 계속 삼성전자 사지 않습니까? 네, 지금 네. 삼성전자를 보면요. 외국인들은 지금 거의 열흘째 계속 순매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물량은 기관이 받치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기관도 총탄 떨어질 날이 얼마 안 남았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네. 끝없는 돈이 있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코스닥 차트를 보면은 코스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살짝 반등을 주는데 코스닥은 아예 힘조차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저 얘기 뭐냐면 기관이 받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렇다면 내추럴리 자연스럽게 본다면 이 코스닥의 이 차트가 더 맞다고 봐요, 저는. 코스피는 약간 왜곡돼 있다. 기관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개인이 받칩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역별이 거의 완성돼 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여기서 횡보하다가 한 번만 더 하락하면요. 그때는 완전한 역별입니다. 추세가 더 흔들릴 수 있다는 저기 거죠. 보시면 2019년 6월 같은 양상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원래 사실은요 굉장히 공격적인 경공적인 전문가입니다. 굉장히 공격적. 항상 바이 하는데 제가 최근 들어서 제가 약간씩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하는 거는 종목이다라고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 시장 일단 반등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 흔들림이라든지 일단 긍정적으로 봐주실 네. 시나리오도 코스피 시장은 어느 정도 박스권인 네, 거잖아요. 그렇죠. 박스권이죠. 코스닥 시장이 여기서 흔들리면 좀 보시면 역배열이고. 알겠지만 이미 무너져 내려가 있는 이 거래량 줄어들지 않습니까 당장. 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불확실성이 더 반영이 될 수 이게 있는 구간이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가장 중요한 거래량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수가 옆으로 횡보하는 도중에 거래량이 점점 줄어든다면 이것은 하락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 지금 이제 큰 틀에서는 해지하는 전략 안에서 미국 주식의 30% 비중이라도 좀 가져가 보자라고 네, 이야기해 네, 주셨다면 국내 증시 안에서는 그러면 좀 어떻게 대응을 해가면서 네, 네. 하는 게 좋을까요? 전략으로는? 이제 최근에 제가 볼 때 한 달 됐나? 보름 전부터는 어떤 시세가 나왔냐. 항상 우리가 주식으로 승자가 되려면요. 네. 현실에 지금 이 시점에 시황을 정확히 봐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황을 어떻게 보면 막간 이음 시세로 보고 있어요. 막간 이음 시세. 이음 시세. 막은 뭐냐면 연극의 1막 2막 할 때 네. 막자고요. 간은 사이간자. 네. 그래서 막간에서 사이사이를 이끌어주는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시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막과 막의 사이를 이어주는 지금 시세다. 그 구간이다. 예, 막간 이음 시세라고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지수가 얼마 전에 1850, 1900 찍으면서 계속 2200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그걸 상승장이라 한다면, 그렇죠? 2200에서 지금 약간 이렇게 한번 조정을 하면서 지금 현재 60, 50, 100 이렇게 네.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박스를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횡보하고 있는 거죠. 네. 요 시세를 바로 막간 임시세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상승장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그리고 다음 막을 그렇죠. 기다리면서. 이게 다음에 상승할 건지 아니면 하락 건지 알딸딸한 그런 상황이 한 몇 달은 지속이 됩니다. 그게 결국 지수가 정체되어 있는 구간을 그렇죠.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래서 그걸 막간임 시세를 하고 네. 그래서 그 막간임 시세에서는 지수 관련주 아닌 종목들이 주로 움직이죠. 개별주들이 움직이죠. 그렇죠. 개별주들이.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막간임 시세에서 한번 붙어야겠느냐 아니면 쉬어야겠느냐 하는 건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로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찾아볼 것이냐. 그렇죠. 왜냐하면 상승장에서 이미 크게 한번 승부가 났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정도 땄으면 됐어 하고 물러서 좀 쉬고 있느냐 편하게 아니면 나 딴 게 없네. 마치 왜 우리 고스톱 판 벌리다가 그렇죠. 크게 딴 사람 다 일어나잖아요. 그 나중에 이 정도면 됐다 하면서. 일어나고 이제 뭐 별로 못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나는 더 해봐야겠다. 더 해봐야 할 수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막간입세의 그 장은 어느 한 판이 끝나고 나서 그렇죠. 아쉬워서 붙는 이런 판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큰 주식 가는 게 아니고 자본금이 작은 주식으로 한판 승부 벌이는 겁니다. 제가 그렇죠. 볼 때는. 지수 자체가 정체되어 네, 있는데 지수 관련한 대형주들이 갈 수는 없는 것이고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네, 개별주 안에서 계속해서 빠른 움직임이 나와서 그렇죠. 사실 예. 주도주 없이 지금 보면은 뭐 작은 바이오주들이 훅 올랐다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그렇죠. 훅 맞습니다. 올랐다가 하는 굉장히 좀 어수선한 개별주 그렇습니다. 양상이 맞습니다. 이어지고 있는데 그게- 여기서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은 어느 정도 딴 분들은 물러서고 진짜 아쉽다 말이지.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적은 투자자의 몫이고요. 그렇죠. 자, 이게 막간임세를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바이오라고 해서 바이오가 전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안에 저는 생뚱맞은 종목이 갑자기 올라가고 이 에이프로젠이 종목 왜 올라가고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 되게 많이 생각지 못한 뛰었죠. 젠백스가 올라가고 뭐 생각지도 않은 앞타바이오가 움직이고 어제는 현대바이오 움직이면서 이게 게릴라적으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정신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죠.
만일에 굳이 하겠다 하신다면 제가 볼 때 마카님스의 현재 주도주로 제가 보이는 건요. 하나가 제가 누차했던 핸드폰 부품주, 휴대폰 부품주, 그렇죠. 앱시넥스 네. 이런 것들, 아모텍, 그죠? 그런 게 움직이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이나 아니면 요새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 젠백스 같은 아류의 바이오주 이 두 일부 군데, 이슈가 있는 바이오. 네, 그 두 군단에서 종목을 픽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 생각합니다. 예. 네. 자, 결국에는 지금 전반적으로는 네. 시장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장 좀 부정적인 전망을 주시긴 했는데 뭐 부정적인 것보다 더 어쨌든 를 이용한 지금 장에서는 예, 예, 단기 예. 매매 안에서도 역시 뭐 휴대폰 부품주라든지 그렇죠. 이런 일부 바이오주 네. 안에서는 이런 개별적인 시세는 나올 수 있다라고 네, 짚어주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 연말장, 그리고 내년장을 준비하시면서 조금 더 이제 마음가짐을 하실 때 조언을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일단은요, 이 막간임수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이 팁을 준다면은 여러분들 5월 이동 평균선을 항상 주시하십시오. 종목에 5월 이동 평균선. 그래서 5월 이동 평균선을 상향으로 돌파하는 종목으로 일단 붙어주는 게 좋아요. 네. 5월 이동 평균선을 미처 돌파하지 못한다는 건 세력이 힘이 약하다는 거니까. 물론 5월 이동 평균선 돌파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가가 더 싸죠. 싸지만은 그게 안 움직이면 얼마나 또 괴롭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5월 이동 평균선 상향 돌파하는 종목 쪽으로 관심을 갖는 걸로 하고 제가 좀 이제 종목은 제가 다음번에 제가 추천하고 오늘은 이제 종목 추천하지 않고 제가 팁을 드립니다. 5월 이동 평균선 돌파하는 종목 쪽에 관심을 갖았으면 좋겠다. 일단 막간 임시세 안에서는 그거를 이제 막간임세라고 하고요. 그리고 좀 무한 얘기지만 막간임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게 더 많아요. 특히 지금은 정배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배열 상태에서 막간임세에서는 조정이 끝나면 상승으로 가는데 역배열 상태에서의 막간임세는 조정이 끝나면 하락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맞지 않냐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런 네. 막간 이음 시세를 이용을 해서 네.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으셔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현금 확보할 게 있을까요, 과연? 제가 2, 3주 전에 오리지널 나와서 계속 먼 거 있으면 팔아라, 남은 거 있으면 팔아서 네. 그때 현금 확보할 수 있었지. 지금은 제가 볼 때 지금은 이만한 너무 종목은 늦으셨을까요? 아니요, 늦진 않았어요. 어쨌든 네. 지금도 현금 확보해서 누차 얘기하지만은 달러로 환산해서 미국 주주 사자라는 게 그것도 포트폴리오가 30%, 네. 그리고 현금 그러니까 비중 해지하는 30%. 차원에서의 현금도 네. 있어야 되고 달러 자산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네. 제가 볼 때는. 그 예. 현금 한 40%, 네, 네, 달러 자산으로 된 네, 네, 이런 네, 미국 네. 주식의 한 네, 네, 30% 그렇습니다. 정도로 네. 해지하는 네, 전략에 네, 대해서 어느 네. 정도 좀 대비를 네, 해보자라는 네, 그렇습니다. 차원에서 네. 이야기를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네. 상패의 계절이 왔다. 네, 네, 네. 이제 연말에 좀 주의사항을 이야기해 네, 맞습니다. 주신다고요. 여러분들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 뭐냐면 이 상장 폐지 된다는 건요. 이건 그냥 한 방에 훅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연말 보통 12월 달에 보면요. 어떤 종목들이 막 아주 급하게 상승합니다. 그래서 네. 마치 가는 듯이 움직이다가 갑자기 상패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 꼬시는 패거든요, 지금.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무제표를 잘 보시고 네. 최대주가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변경이 됐다든가 아니면은 부채비가 너무 많다든가 아니면은 뭔가가 적자가 너무 많이 난다든가 이런 종목들 특히 이제 2개는 연속 적자 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갑자기 연말 연시에 막 올라갈 때 따라하지 말고 차분하게 그냥 정수풀이한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네. 왜냐하면 상패 당하면 우리는 그걸로 끝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완전히 그 미천 자체가 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투자자님들 이제 착각하는 게 또 한 가지 게 뭐냐면 어떨 때 이런 종목이 있어요. A라는 종목이 막 올라갑니다. 막 올라가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배가 엄청 아픈 거야. 야, 내가 저거 샀더라면 진짜 따블라는데 따따만 이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어떤 경우에는요. 그 걔네들만 살 수 있어요. 걔네들만. 예? 그 주식을 만지는 사람들만 사는 거고 현혹되지 말자는 일반 거죠. 투자자들은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막판에 들어가 버린다 봐 일반 투자자들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 12월, 1월, 2월 장에서는 절대 그거는 마음을 비우시고 절대 그물입니다, 여러분들. 예. 네.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부분 재무제표하고 꼼꼼하게. 최대주 빈번하게 기술되느냐 아니면 적자가 연속 2개는 났느냐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네, 그래서 네. 좀 조심을 신중한 하자. 매매. 그런 종목들 안에서 그렇죠, 또 급등이 그렇죠. 나온다고 해서 현혹되지 말자라는 부분까지. 큰일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네. 바이오 쪽, 제약바이오에서는 아시잖아요. 이 작년에 케어젠 캔서로 갖고 저는 뜻밖의 종목들이 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도 마찬가지일 거라 봐요. 왜냐하면 네. 바이오는 좀 회계 기준 자체가 좀 애매모호한 그런 면이 있어요. 일반 제조업보다는. 그렇죠. 제조업은 공장이 쌓고 공장을 돌려서 정확하게 원가와 숫자가 나오지만. 숫자 탁탁탁 나오는데 바이오는 숫자가 안 나오거든. 그렇죠. 그래서 막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셔가지고 무작정 따라하지 말고 오늘 저 네이처셀 또 오늘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슈가 있었죠. 지금은 그냥 군데군데 그냥 함정이에요. 트랩.
지뢰인가요? 네, 지뢰 팍팍 터지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네. 예. 연말장, 그리고 연초 안에서도 주의사항까지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시원한 또 투자 돌직구 지금까지 와운의 최강욱 파트너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